케이스가 새로 나온 게 있는데 투민 TM40 이거는 철판이 좀 얇습니다. 크로스셀 이거 완전 괜찮아요. 이 크로스셀 K2 이거 가로로 넓은 미니보드도 들어가고 이 철판 두껍습니다. 근데 가격이 엄청 싸요 지금. 화이트가 12,500원이네. 이거 괜찮아요 이거. 이거 나중에 리뷰하겠습니다. 새로 나온 게 뭐냐면 6204도 엔닉스에서 좀 나은 거 나왔구나. 킹덤 커미지 미니 이거가 조금 이것도 이제 이건 철판이 안 두꺼워요. 뒷판 열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쪽 판 양쪽 판이 측면판이 열리는 거는 철판이 안 두껍습니다. 왜냐면 금형을 한 판 더 찍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U자로 이렇게 한 판으로 돼 있는 거는 금형을 두 판? 두 판 덜 찍어도 되죠. 두 판을. 그런데 이제 측면판 열리면 금형을 한 판 더 찍어야 되기 때문에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철판이 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가격이 저렴한데 철판이 두꺼우려면 반드시 이게 일체형 U여야 됩니다. U 그냥 디귿자.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딱 일체형인 게 측면판에 메인보드도 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판을 얇게 만들지 않습니다. 요거 철판이 이게 두꺼운 그 형태가 아닐 거야 아마. 제가 이거 사봤는데 근데 요게 후면팬이 이 커미지 킹덤 미니박스가 RPM이 좀 높아요. 이게 파워 직접 연결입니다. 이 팬이 RPM 높은 거 나왔더라고. 엔닉스에서 저렴한 거 이거 미니 왜 이렇게 많이 나와? 620이? 이것도 있네. EDDYO 요 케이스가 투민 TM40이랑 거의 비슷해요. 예, 철판이 얇고 형태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판이 안 얇고 두꺼우면서 좀 괜찮은 게 원래 이제 MO였잖아요. 이 C10M 컴팩트 미니타 요게 제일 조만해. 요거 더 조만합니다. 저 위에서 봤던 것보다. 이거 가로로 넓은 보드 안 들어가요. 이 케이스는. 가로로 넓은 보드 안 들어가고 철판이 얇습니다. 제일 조만해요, 저게. 50M 요것도 사서 확인했고 뭐 안 사본 게 없습니다. 여튼 이 DMO11이 철판도 두껍고 이거 디귿자고 전면도 이게 좀 산티도 안 나고 좀 고급스럽고 딱 봐도 이게 주식용 사무용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괜찮아요. 근데 이게 단점이 하나가 이거 바닥에 하드를 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면에 세워서 달아야 되는데 이 미니 케이스는 이제 가로 넓은 보드를 장착을 하면 앞쪽에다가 이 전면에다가 하드를 세워서 다는 게 이제 컴퓨터 업자가 조립을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니면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이게 받침대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이 바닥에 하드랑 SSD를 장착할 수 있는 그 구멍을 안 뚫어놔가지고 그리고 이 후면팬이 이게 파워 직접 연결입니다. 이게 메인보드 연결이 아니라 그게 그 두 가지가 아쉬운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애기 방에서 애기가 자고 있는데 주식을 하려고 하는 그분이 진짜 조용히 해야 된다 그래서 케이스는 이걸로 하고 배기팬 이거 떼버리고 그 아크틱 그 FDB 팬 7,000원짜리 그거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기팬이 이제 파워 직접 연결이라 RPM이 조금 높습니다. 조금. 그래도 DMO 이게 제일 나아요. 18,800원, 뭐 흰색은 22,000원인데 이게 그래도 철판 두껍고 딱 고급스럽고 괜찮아요. 사서 이거 확인해보면 괜찮아. 5만원, 4, 5만원짜리 케이스처럼 보여. 그런데 여기 나오네요 이제. 요거 예코 31M 케이스 요게 새로 나왔습니다. 예코에서 새로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철판이 그 디귿자예요. 디귿자입니다. 디귿자 일체형이야. 심지어 받침대도 되게 높아. 전면이 딱 민자라 가지고 케이스는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얘기했지만 심플할수록 좋은 겁니다. 심플할수록 이게 딱 보니까 가로로 넓은 보드 장착할 수 있고 딱 보니까 그리고 하단 파워예요. 이게 지금 상단 파워가 아니에요. 하단 파워야. 사무용 컴퓨터는 상단 파워로 하는 게 좋아요. 신발을 신고 다니는 그런 사무실에서는 하단 파워로 하면은 이 바닥에 흙기구가 먼지로 막힙니다. 먼지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신발 신고 다니는 사무실은. 근데 이게 120mm 후면팬인데 이게 메인보드 연결이에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에어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면에 C타입은 없지만 USB 3.0은 지원되고 이게 하단 파워니까 바닥이랑 되게 높게 이제 받침대가 되게 높아요.
받침대가 이렇게 높은 거는 이게 저렴한 케이스에 이렇게 높은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게 한 4만 원, 3만 원짜리 케이스에 이제 보통 장착되는 높은 받침대죠. 하단 파워. 하단 파워를 또 선호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래픽 카드가 장착이 되고 게임용으로 책상 위에 올려놓을 거면 하단 파워가 나은데 주식용을 이제 바닥에 놓고 쓰면 상단 파워가 낫습니다. 먼지 안 막히니까. 이게 메인보드가 그 후면팬이 메인보드 연결이야. 그리고 예, 바닥에 SSD 장착할 수 있어. 바닥에 구멍 뚫려 있어. 이거 봐, 3핀이잖아. 메인보드 3핀. 메인보드 연결하니까 당연히 CPU 온도에 따라 후면팬도 그 온도 조절되지. 딱 보니까 예, 디귿자 형태가 디귿자잖아. 측면판에다 메인보드 고정하는 거잖아. 그럼 철판 두껍거든. 요거에서 약간 이게 지금 이게 뒷판이 지금 빠지는 건가 해서 살짝 봤는데 아닙니다. 일체입니다. 일체. 예, 일체입니다. 이거 디귿자는 일체야. 그래서 요거가 지금 나오는 이거 상단 파워였으면 진짜 주식용 사무용 컴퓨터로 딱인데 하단 파워이긴 한데 일단 받침대가 좀 높으니까 요거 사가지고 이제 리뷰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상단에 먼지 필터도 있어. 상단에 펜 두 개도 달 수 있나? DMO는 상단에 펜 못 달아요? 이건 뭐 확인해보면 되겠죠? 상단에 타공만 있고 펜은 못 달 것 같은데? 잠깐만. 120mm 3핀 기본 장착 120mm 펜 1개 장착 가능. 좌측면 측면판 상단에도 120mm 펜 달리네요. 이거 미쳤네 이거. 전면에도 120mm 펜 달릴 수 있네 이거. 지금 나오는 DMO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뭔가 한 가지가 다 부족해. 한 가지가 이거 왜 후면팬을 이거 메인보드 연결이야 파워 연결을 했어. 이거 다 좋은데 왜 바닥 쪽에 구멍을 안 뚫어서 바닥 쪽에 하드를 못 달아. 이건 또 왜 상단에 펜을 못 달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한 것 같아. 케이스가 왔습니다. 상당히 기대작이죠. 지금 하단 파워에 상단에 펜 두 개도 달 수 있고 사무용 케이스 지금 8,0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사무용 케이스인데 상단에 펜 두 개 달 수 있고 배기펜도 메인보드 연결이야. 하단에 SSD도 장착할 수 있고 전면에 펜도 달 수 있고 뭐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욕심내기는 그렇지만 전면에 C타입만 딱 추가하면 측면 이 타공이 상단에 있네요. 이 아래쪽에 있어야지. 이건 많이 설명했습니다. 측면 타공이 상단에 있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 위에는 막혀 있고 아래쪽에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래쪽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래픽카드 열기 잡고 이제 위에다 펜 이제 사무용일 땐 상관이 없죠. 뭐 GT730이나 아니면 내장 그래픽으로 할 때는 여기서 빨아들이든 여기서 빨아들이든 여기서 빨아들이든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래픽카드를 이게 뭐 그래픽카드 뭐 RTX가 아니라 펜 2개짜리면 다 달릴 것 같은데 펜 3개짜리면 안 달리고 펜 2개짜리도 5070 펜 2개짜리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픽카드 발열이 심한 걸 장착을 했을 때 여기서 빨아들여야지만 그래픽카드 자꾸 위로 빠지잖아요. 그런 경우는 상단펜을 장착을 하니까 물론 배기펜이 RPM이 높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상단펜 장착 안 해도 그래픽카드가 발열이 높아도 상단펜 장착 안 해도 배기펜이 RPM이 높게 올라가는 아크티크 FD펜 7,000원짜리 그 정도 달면 그게 CPU 온도에 따라 RPM이 거의 뭐 2,50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공기를 빨아들이는 곳이 이제 밑에여야지 이 위에 있으면 그래픽카드 장착을 하잖아요. 그럼 공기는 우리가 네모난 상자라고 생각했을 때 공기는 구멍이 뚫린 곳으로 들어갑니다. 구멍이 뚫린 곳으로. 그냥 공기가 일로 빨려 들어가서 그냥 CPU 열기 잡고 그냥 빠져요. 그래픽카드 열기는 아래쪽에 맴돌게 되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케이스들이 측면 이 타공을 이 위쪽이 아닌 밑에 쪽에 납니다. 그래야 그래픽카드 열기 흡기가 돼서 그래픽카드 열기 잡고 올라가잖아. 이건 상식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컴파니 애들은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걔네들은 뭐 이런 거 그냥 디자인이 좋네요. 펜 2개 달렸네. 이런 것밖에 못 보는 애들이고 이제 케이스 설계하는 애들도 왜 이걸 갖다가 지금까지도 참 네모난 박스에 배기펜이 돌면 구멍이 뚫려 있는 곳으로 공기가 들어가잖아. 그럼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치킨집이나 어디 뭐 이렇게 뭐 부시저 같은 거 가잖아요. 그럼 안에 보면 에어컨 틀어놨는데 엄청 덥고 막 음식 연기 엄청 많은 데 있어. 보면은 후황이 여기 있잖아요. 후황이 있는데 주방 이 후황이 지금 이게 여기가 음식점이라 할게요. 음식점 여기가 입구예요. 입구에 딱 테이블 막 이렇게 있어. 여기 주방이야. 주방이면 에어컨을 여기다 놓고 후황이 여기 있어. 후황이 주방 이 반 잘라서 여기가 주방 이만큼이 주방이고 반이 이제 여기 테이블이라고 한다면 에어컨이 여기 있고 후황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에어컨 바람이 나와서 후황으로 그냥 올라가는 거야. 일로 가지를 못하는 거지. 에어컨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에어컨이 여기나 여기나. 그래서 싹 돌아서 후황 따라 들어가지. 후황에서 공기를 빨아들여도 에어컨이 여기 있고 후황이 여기 있으니까 에어컨 바람이 나와서 후황 타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에어컨 위치가 문제라고 하니까 여기 에어컨 틀어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도 안 듣더라고. 어디 개소리 처먹고 우겨대는 있어, 유튜브 저기. 개같은 꼰대 새끼랑 동일. 케이스 리뷰하는 것도 이제 지쳤어 아주 그냥. 일단 상단에 메샤 상단에 이거 뭐야 120mm야 이거? 뭐야 120mm네. 야 하단에 하단 받침대가 높습니다. 18,000원이란 금액을 생각할 것. 하단에도 식탐만 많은 이거, 유튜브 춤들. 자석으로 여기 호물 잠깐만. 야 타공이 너무 적은데? 타공 크기가 공기 빨아들이기에는 조금 작습니다. 좀 컸으면 좋겠는데 타공이 이렇게 작아? 타공을 이렇게 작게 뚫어놨지? 뭐 크게 뚫는다고 뭐 1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잠깐만 여기 타공이랑 측면 타공이랑 다 똑같네. 좀 후면팬 타공도 후면팬 타공은 좀 큽니다. 후면팬 타공 크기로 바닥 타공을 뚫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원래 이 먼지 필터를 지금 요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여기서 잘랐네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SSD 장착 공간입니다. 근데 이 철판이 좀 얇은 것 같은데? 지금? 철판이 두껍지가 않은데? 이거 뭐지? 잠깐만. 이 철판 두께가 지금 그 DMO 11이랑 그리고 저기 얇은 철판 있잖아요. TM40 같은 거. 그거 딱 중간입니다. 철판 두께가 중간. 31M. 이거 통인데? 휘었는데? 아니야. 이게 U자가 아니네. 이거 따로 이게 붙인 거네. 열 수는 없고. 그렇네. 그래가지고 좀 얇구나. 메인보드를 여기다가 철판이 두꺼운 철판 아니에요. DMO처럼. 철판이 DMO처럼 두껍지가 않구나. 스피커는 안 들어있어. 나사는 맞네. 전면팬 2개 장착됩니다. 안쪽으로 장착해야 돼요.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좀 안쪽으로 흡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디서 빨아들여? 야, 이거 뭐야? 야, 밑에 구멍도 없는데? 야, 어디서 빨아들이? 야, 여기다가 흡기팬을 장착하면 어디서 빨아들여? 이거는 빨아들일 데가 없습니다. 여기 막혀 있잖아. 앞쪽 전면 다 막혀 있잖아. 여기에 홈이 없잖아. 여기에 홈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로 빨아들이는데 여기 전면에는 팬을 그러니까 이 샤시가 잠깐만 이거 원통인가? 아니네. 전면판도 전면판은 따로 이제 부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면판이 여기가 이제 타공이 있는 판을 이제 타공이 있는 모델을 이제 사용할 것을 대비를 해가지고 이제 이 샤시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면에 타공이 아예 없기 때문에 공기를 빨아들일 것이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면에 팬은 장착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배기도 안 되고 흡기도 안 됩니다. 예. 상단에다가 이제 하는 거죠. 상단에다가 120mm 펜 2개. 120mm 왜 이렇게 작아 보이지? 120mm 맞아? 잠깐만. 맞아. 120mm짜리 타워 쿨러는 장착됩니다. 두께가 두꺼워요. 그리고 크기가 지금 DMO보다 좀 커요. 다크플래시 DMO보다 좀 큽니다. 크기가. 이게 에모나 저기 무슨 CM 저기 컴팩트 케이스나 이런 거보다는 확실히 큽니다. 사이즈가 확실히 커. 지금 배기팬은 120mm 메인보드 연결. 철판 얇게 나오는 케이스보다는 철판이 두꺼운데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에모나 DMO 11처럼 케이스 철판이 두껍진 않습니다. 두껍진 않아요. 여기서 이제 흡기가 되는 건데, 여기랑 측면에서 일단 조립을 해보고 찍겠습니다. 이게 여기 이렇게 디귿자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두꺼우면 딱 좋은데 아쉽네. 이렇게 뭔가 다 하나씩 다 이게 부족하다니까. 케이스가 조립을 해보고 이제 케이스 리뷰를 이제 찍어야지. 왜냐면 조립하기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파워 타공이 좀 더 구멍이 크고 철판이 한 2,000원 더 비싸게 하고 철판 두꺼운 걸로 하지. 참. 조립은 되게 편합니다. 지금 하단 파워라서 지금 케이스 자체가 이게 DMO보다 훨씬 쉽죠. 왜냐하면 이제 상단 파워보다 하단 파워가 조립이 편합니다. 상단 파워는 여기에 파워가 있으니까 선 이렇게 내려서 여기서 묶어야 되니까 손 안 들어가는데 막 끼워 넣어가지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단 파워 케이스는 이 메인보드 조립할 때 여기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선이 이렇게 해서 내려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이 케이스가 지금 여기가 가로로 넓은 보드 장착하는 이 나사죠. 가로로 넓은 보드를 장착을 해도 이만큼 공간이 남아요. 그래서 지금 육안상으로 딱 봐도 야 메인보드 결합하고 파워 결합할 때 야 불편하지 않겠네가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하단 파워이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장점이에요. 하단 파워이기 때문에. 스피커는 이제 꼽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그리고 요즘 나오는 케이스가 이렇게 전면 패널부가 이게 일체형이에요. 이렇게 F 패널이 일체형입니다. 대기업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신형 케이스를 구매를 할 때 나 보드가 구형인데 신형 케이스만 바꿀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F 패널이 일체형인지 아니면 분리형인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아수스 보드 같은 거는 옛날 거가 모양이 이게 아니에요. 이 아수스 옛날 거 이렇게 생겼고, 바이오스타 거, 특히 바이오스타 거는 지금 나오는 것도 이 모양이 아닙니다.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내가 구형 시스템인데 케이스만 갈아야겠어 할 때는 반드시 요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후면팬 연결부가 여기 있으니까 이럴 때는 선 길이를 조금 살짝 있게 해가지고 CPU 보조 전원선 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야 돼요.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것도 올리긴 낫습니다. 당연히 이제 위에 상단팬 장착할 때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 텐데 아닙니다. 보면 지금 상단팬이 지금 높이가 지금 이렇게 해서 보면 이게 가운데 있지 않고 구멍이 이 위쪽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다 선 이렇게 하는데 팬 안 걸립니다. 팬 밑으로 이렇게 끼워 넣어버리면 돼요. 끼워 넣어버리면 됩니다. 상단에 팬 2개 달 때 간섭이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선이 이렇게 간다고 해도 CPU 보조 전원선이 이리로 올라와서 이렇게 가서 여기다 꼽힌다고 하더라도 여기 밑에 공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선 정리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파워를 장착할 때는 지금 이제 밑에 여기가 막힐 것을, 그러니까 먼지로 막힐 것을 이제 예상을 해서 대비를 해서 막힐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파워가 장착할 때 보면 이게 이만큼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바닥 쪽으로 딱 붙는 것보다 이렇게 올리면
한 2mm 위로 올라가거든요. 요거 위쪽으로 당겨가지고 위로 올려가지고 나사를 고정하면 여기가 막힌다고 하더라도 이 파워와 요 판 사이에 틈이 요만큼 있어요. 여기로 이렇게 그 공기가 빨려 들어갑니다. 요게 좀 요령이죠. 그래서 하단 파워 사무용일 때, 이거 사무용이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항상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가지고 나사를 조입니다. 예, 파워랑 아래 철판이랑 한 2mm 틈이 있게. 그럼 나중에 여기 막혀도 상관없거든. 상관없진 않지. 예. 그래도 공기가 흡기가 된단 말이에요. 디테일한 거지. 미친 이게. 야, 컴퓨터 조립하기에는 재능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 진짜. 이 기구 설계해가지고 제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금형 찍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조립이 다 됐습니다. 조립 금방 끝났어요. 이게 물론 이 케이스가 이 폭이 요만큼이 DMO 케이스가 한 요 정도 될걸요. 요 정도? 요 정도 되는데 한 1cm, 1.5cm가 내부 폭이 DM51보다 약 1.5에서 요거 차이가 2cm가 더 이제 큰. 크죠. 왜냐하면 손이 들어가야 되니까. 요만큼 넓은 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이게 하단 파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파워가 이 상단 쪽에 있으면은 이 타워 쿨러가 이 파워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 타워 쿨러 때문에 이 손이 이게 어려워요. 이렇게 막 하기. 그래서 막 힘든데 이제 파워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지금 요 간격보다 이 간격이 훨씬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막 이 선 정리하기가 너무 편하죠. 컴퓨터 업자에게는 아주 이게 조립하기가 편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상단 파워 하단 파워의 차이가 이제 이렇게 오픈 구조일 때는 조립이 편한 편의성이 이유 두 차이가 많이 가지. 납니다. 이게 하단 파워 플러스 타워 가로폭 쿨러를 안 2cm. 단다고 해도 이제 이 위쪽에 있으면 이 선이 이게 중력 영향으로 선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단 파워는 이렇게 묶어놓으면 이렇게 뭐 내려가봤자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상단 파워는 상단 이게 안 파워는 내려가게끔 또 선이 안 묶어야 돼요. 처지게 여기다가. 묶어야 하는 게 그렇죠? 일임. 그렇고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지금 펜 장착할 수 있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근데 그래픽 카드 컴조립을 이렇게 하는 업자가 없기에 그래픽 너에게만 카드 아주 좋지. 이거 선도 여기다가 이렇게 이 구멍에다가 선 넣어서 묶을 수 있고 여기가 이제 하드 장착되는 공간인데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묶을 수 있게 구멍 뚫려. 이거 나사 구멍이죠. 여기다가 묶을 수도 있고 이게 선을 컴퓨터 업자 입장에선 물론 이제 컴퓨터 업자들이 이렇게 그래픽 카드 달 수 있게 이렇게 선 따로 이렇게 빼놔가지고 묶어놓는 조립한 거의 저밖에 없죠. 앞쪽에다가 하드 장착할 때도 불편함이 없어요. 메인보드가 여기까지 나오는 거라고 해도 별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게 딱 요만큼 차이. 요만큼 차이가 하드가 장착되면은 요만큼 튀어나오는데 여기 폭이 이 케이스가 요만큼 폭 차이가 엄청 크죠. 이 케이스가 폭이 1cm, 1.5cm 이 차이에 따라 내부 공간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다. 이거는 건물 이제 지을 때 방 크기 딱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방 크기 있잖아요. 그 10cm, 20cm 차이 나게끔만 딱 해도 엄청 크게 차이 나게 느껴져요. 체감적으로. 가로 세로. 전체적으로 이 케이스를 좀 이제 장점과 단점, 아쉬운 점 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일단 전면에 펜을 장착하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전면 하단에 구멍이 아니면 있어야 한다. 여기다가 베젤 뭐 두께 때문에 뺀 여기다가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라도 뭔가 케이스처럼 좀 있어야 전면 되지 않나. 아래쪽에 타공 뚫었어야. 그리고 두 번째는 철판이 좀 얇은 게 철판이 좀 얇다. 조금 유유유유유. 아쉽고 세 번째는 이 바닥에 이 바닥에 파워 흡입구 타공이 구멍이 작다. 너무 작지 않나. 이걸 좀 크게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네 번째는 SSD만 장착하는 게 아니라 하드 달 수 있게 바닥에 구멍을 하드 장착 구멍 4개를 뚫었어야. 하드 장착 이거 하드까지 장착 충분히 되죠. 이만한 공간인데 하드도 장착할 수 있게 구멍을 4개를 더 뚫어놨으면 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U자형 이 U자형으로 통으로 된 건 이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요렇게 지금 찌부가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이 모서리에다가 삼각대가처럼 이렇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지지대를 다는데 그게 없어. 근데 요거는 이제 측면판을 딱 장착을 하면 요건 예, 딱 측면판에 의해서 고정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부분 한 4가지 부분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장점은 받침대도 훌륭하고 후면 팬 메인보드 연결이고 하단 파워에 앞쪽에다가 하드 장착할 때 예, 가로로 긴 보드 장착해도 별 문제 없이 폭이 한 요 정도 좀 넓다는 거. 이쪽에 예, 하드 장착할 걸 대비해서 너무 가까워요. 미니타워 케이스가. 이렇게 요만한 폭은 예, 여기다 하드 달기에는 거의 램이랑 거의 가까이 붙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 장점이죠. 그리고 상단에 예, 펜 2개 달 수 있게끔 돼 있다는 거. 상단 타공이라는 거. 아, 상단 타공도 구멍이 상단 타공은 이 펜이 장착되는 부분은 구멍이 좀 큽니다. 여기보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좀 더 커야 될 것 같은데 이거보다 좀 더 커야 돼. 잠깐만. 이 배기펜 있는 데만 왜 구멍을 이렇게 크게 해놨지? 참. 디자인은 예, 매우 괜찮습니다. 예, 여기 라운딩이고 크기가 조금 크게 나온 미니타워 케이스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우 양호합니다. 이 정도면 다른 것보다 하단 파워 그리고 예, 배기펜 메인보드 연결이라는 게 매우 장점이죠. 바닥에 SSD. 지금까지 나온 미니타워 케이스 중에 이렇다 할 딱히 단점이 없던 케이스가 M5 케이스는 다 좋은데 배기펜이 80mm야. 그 예코에서 나온 이거랑 이름 비슷한 거 520M 그게 이제 후면펜이 92mm 90mm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92mm에 이제 딱히 그거는 철판 두꺼워요. 520M은 요게 520M 형제 It's 케이스죠. 020 meters model's brother case. 근데 이거는 예, 상단에 펜을 2개 장착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The advantage of this case is that it can fit two 이것도 top 좀 예, fans, 그거죠. but it's not 예, enough to 측면에 emit graphic card 이 heat 타공이 because the 예, air 여기 inlet 있어야 is at 되는데 the top of 위에 the 있다는 side 거. plate. 그래서 여기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면 예. 그래픽 카드 상단에서 펜 2개를 장착을 해가지고 배기로 확 뺀다고 해도 공기가 여기서 빨려 들어가가지고 그냥 바로 이렇게 나가죠. 당연히 뭐 공기가 뭐 밑으로 야 그래픽 카드가 밑에 열기가 있다 내려가자 야 내려가 야 열기 잡았냐 올라가자 안 이런단 말이야. 그냥 유튜브 들딱 영상 옆에서 쳐보고 빨려들고 사리 분별 올라가잖아요. 못하고 요게 전면펜 이 드립 치는 측면 꼰대 중이 아직도 이 기억나네. 타공이 아래쪽에 있었으면은 그래픽 카드 뭐 발열 높은 걸 달아도 상관이 없는데 상단에 펜 2개를 달면 여기 위에다 왜 뚫어놨나요 이거를. 참 차라리 여기를 막고 여기를 뚫고 그리고 이 바닥에다가 바닥 SSD 장착되는 공간이라고 해도 여기다가 타공 바바바바박 할 수 있죠. 참 그랬으면 훨씬 나았을 것 같은데 측면판 공기 흡입구 이치 때문에 사무용에 적합함. 좀 아쉽습니다. 케이스를 뭐 이런 형태 비슷하게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다 보완을 해가지고 만들어 보고 싶은데 너무 비쌉니다. 케이스 이거 만드는데 또 유튜브나 컴퓨터 카페에서 좀 이것저것 컴퓨터 부품 좀 공부하고 좀 아는 척 하는 애들 또 이러지. 그러면 직접 컴퓨터 케이스 개발해가지고 설계해가지고 그거 만들면 되는 거 아닌 본인이 직접? 게임만 처하며 살았으니 세상 물정이 진짜 그냥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모르는 애들이지. 거지. 너희들 금형이라는 게 얼마나 비싼 건 줄 아냐? 뭐 돈 1,000만 원이면 되면은 바로 만들었지 임마. 돈 한 3,000만 원까지만 3,000만 원으로만 됐어도 바로 만들었다. 이거 제작하는데 중국에다가 의뢰해야 1억입니다. 국내에서 하면 3억. 이 금액이 장난 아니야. 중국에다가 이제 케이스 제작 의뢰해야 1억이야, 1억. 금형이랑 뭐 설계 비용이야. 이거 샘플 케이스 갖다 주고 하면은 설계 비용이야 뭐 얼마 안 되는데 이 금형치는 게 그렇게 비싸 케이스가. 그래서 못 만드는 것이.